자, 이번에는 지난번 유시민 씨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홍준표 씨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흔히 말하는 모래시계 검사, 정치와 재력가들, 정계와 재력가들 유지들이 비언착된 권력형 비리에도 맞서 싸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원래 집안 자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뭐 그런 점에서 사실 뭐 두테르테나 트럼프나 뭐 푸틴 이런 계열과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검사 시절에 모래시계 검사라고 불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준표가 검사가 되게 된 계기가 그 더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억울하게 경찰한테 맞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다 검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 홍준표가 이제 검사가 된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 권력의 그 유지들을 비호하는 그런 거를 경기 일으키기 싫어했고, 일단 처음에 초임 검사가 되자마자 전두환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있었는데 전두환의 형을 먼저 수사를 하다가 좌천이 됩니다. 전두환 형을 수사하다 좌천이 됐는데 좌천이 된 광주에서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거대한 조폭, 옛날에 조폭들이 밀접하게 정치 권력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주지검에서 국제파, 국제 제2비파라는 조직들을 현장에서 직접 이제 체포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때 인정을 받아서 서울지방 강력부 검사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 파키스탄 당시 이제 조폭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일망타진해가지고 최초로 외국인에 대한 사형을 이제 구형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문민정부가 93년에 들어서 나서도 그 검사로서 당시 602 황태자라 불렸던 박철원 의원을 구속시키는 수사 성과를 보였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시 뭐 누구가 위에서 항부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범죄라고 생각하면 수사하는 그런 강단을 보여줬고, 당시에 이제 운동권 하는 학생들한테 존경하는 검사를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제 홍준표 검사를 얘기했을 정도로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로서 홍준표로서의 업적은 한마디로 깔 데가 없다. 모래시계 검사 그 주인공 홍준표다. 그거는 사실 뭐 거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래시계 쓴 작가가 홍준표 말을 참고로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여러 검사들을 모델로 했다는 그 모래시계 검사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홍준표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검사로서 보여준 강단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강한 지도자를 희망하는 그런 시기에도 맞기도 하고, 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소신 있는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보면은 힐러리처럼 발언을 조심한 사람보다 트럼프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을 결국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샤이 홍준표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 질문을 엠블리님한테 드릴게요. 엠블리님이 보셨을 때 홍준표가 뭐 돼지발정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자들은 정말 극혐하는 그런 후보인 것처럼 뭐 이미지가 있고 절대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가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뭐 한마디로 뭐 쓰레기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미지는 사실 안 좋긴 하죠. 그러면은 뭐 엠블리님은 홍준표 같은 스타일의 남자는 극혐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극혐을 합니다. 여기 식스팩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뭘 물어봐 이발놈아. 그러니까 저급한 식스팩이다. 똑같은 식스팩이어도 이게 고급지고 고급지지 않은 거 결정하는 기준은 뭐죠 그러면? 뭐 그것도 예뻐야 돼. 뭐든지 예쁜 게 좋아. 외모네요. 결국엔 외모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테르테 같은 경우에 한 수위의 발언이 뭐 어떤 외국 여자 기자가 이제 그 반군들한테 납치를 당해서 이제 강간을 당해서 죽었는데 두테르테가 내가 먼저 못 해봐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성적인 발언을 무수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트럼프나 아니면은 두테르테를 선택했다는 건 결국 그것도 여자 후보, 여자 유권자들 지지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위기를 느끼고 이런 다음에 오히려 그런 마초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러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은
경제 위기로부터 김정은의 북핵으로부터 우리 지켜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홍준표 씨의 그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그럼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출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당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북핵이 결국은 용인될 수밖에 없을 건데 북핵이 용인될 때 북한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남한을 대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결국 이제 미국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의 핵이라는 존재가 진보 정권의 그 수많은 업적을 가릴 만큼 결국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은 높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강한 지도자를 바라는 심리에 따라 홍준표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핵무장론이 홍준표가 있었거든요. 북핵이라는 변수 또는 경제 얘기라는 변수를 봤을 때는 홍준표가 나이는 좀 있고 이미지가 안 좋아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본능적인 부분에서. 안보나 경제 위기에서 문제를 겪으면은 결국 그런 그 홍준표가 가진 뭐 돼지발정지 이미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홍카콜라 이런 걸로 봐도 그렇고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뭐 아니면 유화력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경륜이 쌓이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법을 더 익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 지금부터 쌓여가면 2, 3년 뒤에는 무시하지 못할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홍카콜라 뷰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선 가능성이랑 이제 출마 가능성은 또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 출마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어떤 큰 그림의 안에서의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그냥 홍준표 씨가 이제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는 자기가 그냥 재밌어서 홍카콜라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무섭거든요. 욕망에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재밌어서 한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그 도화지처럼 자유로운 관점에서 많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아쉬울 거 없이 자기가 이제 과단성 있게 행동을 하는 게 사람들의 더 지지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사실 트럼프도 그렇게 막 대선에 나왔지만 대선 투표 공개 날 그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자기가 힐러리에 앞서고 있다는 그 상황 뉴스를 받았을 때 표정을 보면은 나는 그냥 재밌어서 대선에 나온 건데 정말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는데라고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홍준표가 오히려 뭐 자한당에 나보다 괜찮은 놈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되지 나는 굳이 안 나와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쿨한 심리가 오히려 나는 해도 돼 안 해도 돼라는 심리가 오히려 홍준표의 인기를 더 배가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유시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결국 지금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나는 정치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숨겨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유시민이나 홍준표처럼 굳이 나는 안 해도 돼. 뭐 난 별로 숨길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뭐 일리가 있네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예상되는 게 홍준표 씨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주 정제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 베테랑 유튜버들, 유튜브를 뭐 10년 막 이런 하신 분들도 말실수 한번 해가지고 좀 나락으로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정치인이 그리고 말을 조금 정제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방송을 꾸준히 3년 동안 했을 때 그 3년 동안 정말 책 잡힐 거 없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네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오히려 홍준표가 돼지발정의 이미지가 앞으로의 그 많은 거에 대해서 백신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너한테 기대하는 거는 진보한테 기대하는 청렴함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그냥 너 성격 그런 거 있는 건 알겠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라 이게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막말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계 뭐 그 비싼 걸로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명박의 사생아가 10명이고 몰래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10개도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다. 경제만 살려라. 이런 거였는데 홍준표가 집권이 될 상황이라면은 그런 뭐 막말 이런 걸로 실현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든 그 트집 잡아서 뭔가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내가 좀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자살골을 넣어서 더 홍준표의 지지도가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홍준표는 과연 유시민에게 대적할 수 있는가? 이제 그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뭐 트럼프 두데르트 얘기도 들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유시민보다 당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참신한 이미지가 좀 부족하고요. 뭐 유시민도 물론 뭐 새로운 정치인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지금 화두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제조업 기반 한국에서 뭔가를 탈출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강력한 지도자라는 하나의 이미지와 프로파간다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북핵이라든지 경제위기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홍준표 후보한테 기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조금씩 침체가 이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된다면 유시민 후보한테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시민이 안 나오게 되면 홍준표가 그러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유시민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홍준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대권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유시민 홍준표 말고 정말 이제 당선이 될 걸로 생각하는 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후보가 한 분 계신데 뭐 그 후보를 다루기 전에 뭐 다른 후보분들 특히 여기 계신 엠블리님이 워낙 이제 얼굴을 많이 보시니까 좀 잘생긴 후보들 위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제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요약하시죠. 네, 자한당의 홍준표만한 놈이 없습니다.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두 번째는 북핵 문제나 경제 위기 같은 위기가 오게 된다면은 결국 두데르테나 트럼프처럼 홍준표의 막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결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세 번째, 하지만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결국은 대한민국 정도의 국민 수준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 네